강재인,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지옥같은 복수극의 끝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달려온 싸움의 종착역에 그녀가 마주한 것은 처절한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비로소 찾아온 진짜 평온이었을까요? 수많은 시련과 절망을 넘어 이제야 모든 것을 되돌려받은 제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드디어 YL 그룹 회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숨막히는 침묵이 공간을 감돌고 있었는데요. 한때는 아버지 강규철 회장님이 앉으셨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황기찬이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바로 그 자리가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제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분노나 슬픔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오랜 고통의 시간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이 맑게 빛나고 있었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황기찬에게서 회사를 빼앗아 오는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강규철 회장님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정직함을 되돌려 놓는 기나긴 싸움의 끝이었던 거죠.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임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의심이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존경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었죠. 제인의 하나뿐인 동생, 강승우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저 가족의 울타리였던 강재인 누나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나 봐요. 미란의 눈가에도 이미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 강규철이 그토록 꿈꾸고 지키려 했던 가치와 회사가 결국은 그의 딸 강재인의 손으로 다시 빛을 되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강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임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정지된 것처럼 고요해졌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오직 그녀에게만 쏠려 있었던 거죠. 제인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YL 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오히려 그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강규철 회장님께서 꿈꾸셨던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YL 그룹을 만들어 보시죠. 제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황기찬의 독단적인 경영 아래에서 억눌려왔던 희망과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미란이 가장 먼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승우도 그리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존경과 지지의 박수를 보냈어요.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는데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승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누나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강재인은 그 뜨거운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읊조렸는데요. 아빠, 저 약속을 지켰어요. 아빠가 물려주신 YL 그룹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어요. 그리고 이어 그녀의 심장을 찢어지게 했던 아들, 은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너를 그렇게 만든 그 나쁜 사람들에게 모두 벌을 받게 할 거야. 하지만 제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강세리가 끝까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만 했었거든요. 며칠 후 법정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강재인과 김도윤, 윤희 그리고 미란과 승우까지 이 모든 비극의 아픔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은 피고석에 앉아있는 강세리에게로 향했는데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결백한 피해자인 것처럼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강세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지금 공소장에서 이야기된 모든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은호의 죽음을 사주한 혐의, 강제인 살해, 미수, 기만 살인 미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강세리는 거침없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결백합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는 강세리의 모습에 모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뻔뻔한 표정 뒤로는 극도의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강제인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요. 제인은 그런 강세리를 차갑고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저러는구나. 하지만 이제 더는 통하지 않을 거야. 검사가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판사를 바라봤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자신감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직 드러내지 않은 모두를 압도할 결정적인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재판장님, 황기찬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는데요. 과연 황기찬이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진실을 증언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었죠. 강세리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황기찬이 증언대에 선다면 그동안 굳건했던 자신의 모든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요. 법정 문이 천천히 열리고 휠체어를 탄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교통사고의 후유증과 말기암으로 인해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결의에 차 있었더라고요. 강세리는 황기찬을 보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황기찬 씨, 당신 왜 여기에? 하지만 황기찬은 강세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증인석으로 향했는데요. 그의 야윈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비장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황기찬이 증인석에 앉아 법정은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강제인도 긴장한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황기찬은 잠시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강제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분노, 그리고 그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묘한 동정심과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황기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강세리와 제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황기찬을 바라보며 소리치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죠. 은호 군의 죽음은 제가 사주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확실해졌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야 모든 것을 내려놓은 깊은 참회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강제인 씨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은호 군이 죽게 되었습니다. 강제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고통이었던 거죠. 김도윤이 조용히 제인의 손을 잡아주며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세리가 홍만수에게 지시해서 은호 군을 납치하고 저는 그걸 묵인했어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는데요. 김도희 씨의 대리 살해도 제 지시였습니다. 윤희가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며 황기찬을 노려봤습니다. 자신의 딸 도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듣는 것은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거든요. 김도희가 회사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치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강세리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어요. 황기찬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어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강세리가 강재인 씨를 차로 치려고 했을 때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황기찬 씨, 당신 왜 이래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황기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를 바라보며 마지막 증언을 이어갔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참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곧 죽습니다. 얼마 전 말기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죽기 전에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는데요. 강재인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해줬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배신했어. 은호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도 결국은 내 욕심 때문이었어. 강재인은 눈물을 닦으며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그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묘한 해방감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강세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안 돼요, 황기찬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호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황기찬은 더 이상 강세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강세리의 모든 범죄도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강세리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도망칠 구멍도 없었거든요. 그녀의 모든 범죄가 황기찬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었죠. 법정을 나온 강재인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는데요. 황기찬의 증언 덕분에 강세리의 모든 죄악이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 강재인.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에 재인이 돌아보았는데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한 노숙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황기찬의 생명보험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죠. 내 아들 보험금은 내가 받아야 해. 네가 뭔데 간섭해. 노숙자가 강재인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윤이 재빨리 강재인의 앞을 막아섰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김도윤은 묵묵히 모든 일을 지켜봐 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한 재인에게 또다시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나 봐요. 강재인 씨가 당신 같은 괴물인 줄 알아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거죠. 노숙자는 김도윤의 기세에 눌려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죽었는데. 보험금은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김도윤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당신 아들 황기찬한테 직접 넘겨받은 권리 당신이 뭔데 나섭니까? 당장 강재인 씨한테 사과하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윤희 어머니 가족을 괴롭히고 60억이라는 돈을 사기로 뜯어갔으면서 아직도 돈에만 눈이 멀어 뻔뻔하게 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숙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그녀의 끔찍한 과거가 모두 드러난 것이었거든요. 그건 뭡니까? 변명할 거라도 있어요? 김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윤희 어머니 남편분이 화재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보험금을 가로채고 야반도주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노숙자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황기찬을 키우고 법대 보내고 검사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또 보험금 타령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 하늘이 다 보고 계셔요. 황기찬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은 당신 때문이에요. 강재인이 조용히 김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해요. 이런 사람한테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김도윤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강재인 씨를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참회입니다. 노숙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평생 저질러온 죄악들이 결국 아들 황기찬마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중얼거리며 사라져가는 노숙자를 바라보며 강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네요. 김도윤이 재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앞으로만 나아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재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강재인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황기찬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병실 문을 열자 황기찬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말기 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황기찬 씨. 강재인의 목소리에 황기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쳐갔어요. 강재인 와줘서 고마워. 황기찬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재인은 황기찬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는데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황기찬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어.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았구나. 황기찬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강재인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할게. 재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마지막에 저를 구해줘서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황기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차가 너를 향해 달려오는 걸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 내가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봐. 황기찬이 재인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은호한테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김도윤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황기찬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몰랐나 봐.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강재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황기찬이 재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인은 살짝 피했습니다.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하게 웃었는데요. 강세리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한 거니까. 강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강세리를 걱정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야.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강세리도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강재인은 잠시 말없이 황기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푹 쉬세요. 황기찬이 재인을 불렀습니다. 강재인 재인이 뒤돌아봤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생각했는데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황기찬도 강세리도 모든 악연이 정리된 것 같아 병실 안에서 황기찬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거라.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로소 평안함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법정에는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윤희, 그리고 미랑과 승우까지 모든 피해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는데요. 피고석에 앉은 강세리는 이제 더 이상 뻔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의 증언 이후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피고인 강세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요. 피고인은 아동 유괴 및 살인 교사, 살인 미수, 사기, 그리고 살인 방조 등 다수의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무고한 아동인 은호 군을 유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강재인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은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찢어지게 아팠거든요. 또한 김도희 씨의 살해를 방조하고 김한 씨를 계단에서 밀어 살인을 시도한 것, 그리고 강재인 씨를 차량으로 살해하려 한 것 등 모든 범죄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습니다. 윤희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딸 도희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강세리에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내려진 것이었거든요.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인, 김도윤, 윤희 모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는데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죠.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명령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지호, 우리 지호는 어떻게 엄마가 이런 곳에 있으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거든요. 법정을 나온 강재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김도윤이 재인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는데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윤희도 눈물을 닦으며 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강재인 씨. 우리 도희도 이제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거예요. 미랑과 승우도 재인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고통의 시간을 딛고 일어선 해방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은호야, 이제 엄마가 모든 걸 끝냈어. 너를 괴롭힌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 재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는데요. 아빠도 이제 마음 놓으시겠지? 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지켰으니까. 그날 밤 강재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몇 년간 계속되었던 악몽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정리된 평온한 밤이었죠. 한편 감옥에 갇힌 강세리는 차가운 독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지호, 엄마가 미안해. 강세리의 중얼거림만이 적막한 감옥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죠.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재인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었죠. 소파에 앉아있는 자영의 모습은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치매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가족들을 또렷하게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제인아 정말 고생 많았다. 자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을 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구나. 정말 미안해. 강재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쪽에서는 승우와 오성이 체스를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두 사람은 정말 든든한 부자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승우가 말하자 오성이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한번 해보자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자 같았어요. 혈연의 끈이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는데요. 임신 8개월째였거든요.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성씨 우리 아기가 또 발차기를 해요. 오성이 재빨리 달려와 미란의 배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이네. 벌써부터 이렇게 활발하면 태어나서는 얼마나 장난꾸러기일까. 가족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요. 강재인은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란이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제인아, 도윤 씨는 언제 와요? 오늘 가족 모임인데 없으면 섭섭하잖아. 강재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곧 올 거예요. 병원 일 때문에 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김도윤의 밝은 인사에 가족들이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윤 씨 어서 와요. 자영이 환한 얼굴로 김도윤을 맞아주었는데요. 이제 자영도 그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다가 예쁜 꽃이 있어서 강재인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재인이 꽃을 받으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승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 누나한테 언제 프로포즈 할 거예요? 그 말에 강재인이 당황하며 승우를 나무랐어요. 승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할 예정이에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화목한 식사였어요. 오성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 건배를 제안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는데요. 지난 1년간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하게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강재인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준 덕분이에요. 강재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오성이 미란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건배.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평화로워요. 강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김도윤이 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아픈 일들은 모두 뒤로하고 앞으로만 나아가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도윤 씨 고마워요.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줘서.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강재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 같았더라고요. 몇 달 후 서울 시내의 아름다운 웨딩홀에는 하얀 장미와 백합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강재인과 김도윤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두 사람이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날이었거든요. 신부 대기실에서 강재인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드레스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해서
강재인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란이 제인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 제인아. 마치 천사 같아. 자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인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규철이 아빠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강재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거든요. 엄마. 울면 화장 다 망가져요. 강재인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 자신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그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누나 준비됐어? 하객들이 다 도착했어.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나갈게. 승우가 강재인의 팔을 잡으며 말했는데요. 누나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강재인이 승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승우야. 나를 제단까지 함께 걸어줘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승우가 제인을 제단까지 에스코트하기로 했었거든요. 웨딩홀 문이 열리자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신부를 맞이했는데요. 강재인이 승우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단 앞에는 김도윤이 서 있었어요. 그는 강재인을 보자마자 감동의 벅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었거든요. 윤희는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 도희를 대신해서 강재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도희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이 제단에 도착하자 승우가 제인의 손을 김도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형부 우리 누나 부탁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재인의 손을 받았어요. 평생 소중히 지켜드릴게요. 목사님이 성경을 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 여러분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모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김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신랑 김도윤 씨, 신부 강재인 씨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평생토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하시겠습니까?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맹세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는 강재인에게 물었습니다. 신부 강재인 씨, 신랑 김도윤 씨를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평생토록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강재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는데요.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강재인 씨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강재인도 김도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선포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맞춤했는데요. 그 순간 웨딩홀은 박수와 환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보람이가 꽃잎을 뿌리며 소리쳤어요. 고모 예뻐요. 삼촌도 멋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김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힘들 때 함께 해주신 가족분들께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재인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강재인도 마이크를 받아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어머니, 승우 그리고 미란 고모 정말 고마워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은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하객들 모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신혼여행을 위해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죠. 다녀와 재인아. 행복하게. 자영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누나, 형부, 행복해요. 승우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 안에서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해야죠.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석양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죠. 과연 그들이 꿈에 그리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강재인과 김도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